동성애 옹호 대표 언론 뉴스앤조이가 2020년 5월 29일 총신대 박 전도사 편에서 기사를 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별로 새로운 내용은 아니었고 그간 박 전도사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퍼뜨렸던 내용과 별로 다를 것은 없었지만 최근에 또 총신대 정승원 교수께서도 박 전도사를 일방적으로 두둔하는 내용의 영상을 유포시키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사건의 진실을 아실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보장해 드려야 될 때가 온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레리강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원서입니다. 이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 전도사는 정땡땡 학생에게 연인 사이에만 가능한 애정 표현을 요구하였습니다. 위 문자 메시지는 정땡땡 학생이 2월 16일 주일 밤에 최초로 제보하였던 내용 중 시간과 사례가 정확히 일치하는데 위의 카톡 내용과 같이 박 전도사는 정 학생에게 어떤 날을 기념하여 3가지 선물을 요구했습니다. 아마도 박 전도사의 생일 선물인 것으로 기억합니다. 첫 번째, 정 학생의 카카오톡 프로필 내용을 박 전도사의 요청대로 사랑하는 전도사님으로 바꾸기. 카톡 프로필에 중요한 내용을 보통 담아서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는데 그것을 사랑하는 전도사님으로 바꿔달라 라는 선물을 요구받았다. 두 번째, 장문의 편지. 세 번째, 영상 편지. 위 내용은 정 학생이 서 강도사에게 털어놓을 당시에 매우 기가 막힌다듯 진술하였던 내용입니다. 서 강도사 또한 너무나 당황되었고 이 내용을 접한 다음 날인 2월 17일에 사실임을 확인하고 매우 놀라셨다고 하네요. 박 전도사가 정 학생에게 원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계가 아니라고 확신했던 기억이 난다 라고 진술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당 카톡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전도사님, 이거라도 하자. 사랑하는 전도사님, 오케이 콜. 카톡 프로필 내용을 사랑하는 전도사님으로 바꿔달라라는 요청이죠. 씻고 왔어. 정땡땡아, 진짜로 저거로 앞으로 쭉 해주는 거지? 약속한 거다. 사랑하는 전도사님에서 바꾸기 없다. 장문의 편지, 길게. 그러니까 정 학생이 톡으로, 그러니까 카톡으로 보내드려요. 이러니까 박 전도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쓴 편지로 손으로 이제 써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이 아니 선물을 준비하면서 편지 안 쓰는 사람이 어딨어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니까 뭔가 좀 분위기가 묘해요. 그러니까 박 전도사가 뭐라고 말하냐? 그거 말고 길게. 전도사님은 계속 읽어드립니다. 정땡땡한테 진짜 길게 하고 싶은 말 다 썼잖아. 흐흐. 그렇게. 나는 그게 진짜 받고 싶어용. 전도사님 말투가 참 이거 왜 이러신지. 그리고 하나 더 흐흐. 그러니까 학생이 뭐가 일이 많아 크크크 이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진짜 들어줄 거? 그러니까 학생이 뭔데? 라고 물어보니까 박 전도사가 엥? 싫음? 하더니 소외받고 상처받은 이모티콘을 보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 더 들어달라 이런 압박을 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학생 입장에서는 전도사님이 막 이런 이모티콘 불쌍한 거 보내니까 마음이 동해서 아니야 뭔데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박 전도사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지난번에 너가 너무 못 찍었다고 후회했잖아. 제대로 된 영상 편지 흐흐. 이제 진짜 끝. 길어도 쫑왕 흐흐흐. 조화를 쫑냥 이런 식으로 카톡에서 애교스럽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요새 있는데 주의 종이 고등학생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뭔가 말씀의 권위 가운데 주의 종이 서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이상한 뭐라고 할까 너무 좀 비속어라고 그럴까요? 좀 마음에 제가 썩 사진 않고 지금 보여드린 카톡들은 보시는 것처럼 밤 12시 30분 이후들 쭉 보낸 카톡입니다. 도무지 이 학생이 공부할 만하면 밤 12시 넘어서 이런 카톡 보내면 이 학생은 공부 언제 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나깨나 전도사 조심. 가만히 있는 전도사도
한 번 더 살펴보자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고 교회를 다녀야 되나? 참 그런 생각까지 제가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어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에 했던 말이긴 한데 금지, 이게 뭐냐면은 박 전도사가 이번에 새벽 55분이네요 아이고, 애 잠을 재워야지, 잠을. 전에 했던 말이긴 한데 또 미안하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고 미안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학생이 뭐라고 그러냐면 금지, 벌써 무슨 말인지 아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일까? 다음 맥락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 서운했던 것만 생각했어. 이 부부는 뭘 맨날 금지래, 크크. 사랑한다고도 못하게 해. 쉽게 말하면 또 사랑한다고 막 말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하니까 이 학생이 금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마 너무 막 이 사랑이라는 표현으로 그냥 막 이상하게 막 이 학생이 느끼기에 꺼림직하게 동성애 쪽으로 느껴지게끔 접근을 하니까 이 학생이 그런 말 하지 말아라 라는 내용이 서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슬슬 박 전도사가 사랑한다 이런 말 할 것 같으니까 학생이 금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박 전도사가 애둘러서 뭘 맨날 금지래, 사랑한다고도 못하게 해,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사랑한다고 말을 또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전도사와 담당 학생 간의 정상적인 대화로 절대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새벽 2시 32분 카톡입니다. 응, 먼저 자. 아니, 2시 반에 먼저 자? 2시 반에 자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진짜. 정말 저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애 건강에도 안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많이 사랑해, 또 보고 싶다, 잘 자. 다른 친구들은 진짜 다 괜찮아. 내가 먼저 연락하는 거 진짜 드문데 김땡땡이는, 김땡땡이가 정땡땡 학생의 절친이에요. 내가도 먼저 해. 그러니까 김땡땡이는 내가 먼저 연락하는 경우가 있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김땡땡이도 안 할 수 있어. 즉, 뭐 내가 가끔 연락하는 경우도 있는데 나 안 할 수 있다, 걔한테 연락. 그런데 너는 그게 안 되고, 쉽게 말하면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다른 친구들은 진짜 다 괜찮아. 내가 먼저 연락하는 거 진짜 드문데 거의 박 전도사가 뭐 연락하고 이런 거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정땡땡의 친구 김땡땡이는 내가 어쩌다 연락하는 경우도 있어. 그런데 김땡땡이한테도 나 연락 안 할 수 있어. 그런데 보통 지금까지 진술을 종합해 보면은 김땡땡한테 연락을 할 때는 이 피해 입은 남학생 정땡땡 학생이 너무 박 전도사의 이 동성애 구애가 부담스럽고 꺼림직하니까 연락 카톡을 차단시키면 하여튼간에 절친인 김땡땡한테 막 연락해가지고 정땡땡 어딨냐, 왜 연락 안 받냐, 나한테 연락하라고 전해달라, 계속 막 이렇게 김땡땡한테 공격이 들어가고, 그리고 김땡땡과 정땡땡이 해당 부평교회에 고등부 핵심 리더십 임원들이니까 당연히 전도사님 입장에서는 핵심 리더십 중에 하나였던 김땡땡하고 교회 업무상 연락할 일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김땡땡조차도 나 연락 안 할 수 있어. 그런데 너 정땡땡이는 그게 안 돼! 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이거는 특별한 뭔가 묘한 사랑, 특정한 사랑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강도사님이 여기에 대해서 진술을 계속하고 계세요. 본인은 교회의 교육자로서 최소한의 양심으로도 이 관계는 비정상적이라고 느끼고 재발 방지의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위 2월 17일 월요일 오후에 정 학생이 보내준 48장에 달하는 구애의 표현들을 접한 뒤 본인 서강도사는 이 문제에 대하여 교회의 교육자로서 동성 제자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이성 간에서도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즉, 이 사실을 접했을 때 한 명의 양식 있는 크리스찬이자 강도사로서 이 박전도사의 그간 보여준 내용은 교회의 교육자로서 동성 제자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이성 간에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고 분명히 판단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실 확인서를 이런 교육자의 양심으로서 서종옥 강도사님께서 만들었다는 이유로 서종옥 강도사님이 현재 고발당한 상태고 경찰서 출석을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고발 내용이 무엇이냐? 업무상 비밀 누설입니다. 만약에 이 내용이 거짓말이면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이 됐겠지만 전혀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 업무상 비밀 누설죄로 고발이 됐어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제가 시리즈로 보여드리고 있는 이 사실 확인서에 담긴 내용은 분명한 진실한 사실이라는 것은 박 전도사님 측에서도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고, 말 그대로 이것이 업무상 비밀 누설이다. 쉽게 말하면은 이 박 전도사 사건을 풀 비밀의 열쇠가 바로 이 사실 확인서와 서 강도사의 그동안 일관되게 진술하셨던 바로 그 증언들이다 라는 거예요. 계속 읽어드립니다. 지도력과 관계를 사용하여 성관계까지 이어지지 않더라도 결코 하면 안 되는 행위라 생각하였습니다. 스킨십과 새벽 시간을 가리지 않은 끊임없는 연락, 집 앞에 찾아오는 행위들은 학생에게 분명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 당연합니다. 특히 교육자로서의 직업적 양심을 가지고 성경에서 금지하는 동성애적 감정이 인지되었기에 더 주의 깊게 생각하였습니다. 정 학생은 남자답고 건강한 사고를 지녔기에 다행이었지만 박 전도사 행위는 아직 미성숙한 청소년에게 동성애를 학습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박 전도사의 행위는 아직 미성숙한 청소년들에게 동성애를 학습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인은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바 성직자의 양심으로 마땅히 재발 방지를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문자를 보겠습니다. 이런 문자 48장에 달하는 사랑으로 추출된 카톡 내용을 받은 다음에 정 학생과 서 강도사님 사이에 있었던 카톡입니다. 서경선생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 고맙다. 심각하네. 확정적이네. 뭐가 확정적이라는 거예요? 동성애가 확정적이라는 거예요. 마음 잘 지키고 보혈 기도로 스스로 덮어. 정땡땡아, 이 사람에 대한 마음 일단 다 내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당연히 그러한 의지가 있겠지만 선포해. 자, 이렇게 서강 교수님이 카톡을 주니까 학생이 만일 이것이 전혀 동성애 문제가 아니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했죠. 아니, 강 교수님 무슨 말씀이냐. 나는 박 전도사가 양으로서 나를 사랑했다는 뜻이지 절대 뭐 이상한 내용이 아니었다. 왜 이상한 말씀하시냐.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만 정땡땡 학생이 여기에 대해 답을 뭐라고 합니까?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라고 완전히 동의를 했다는 거죠. 이것이 진실입니다. 그 다음에 서강도사가 이렇게 말을 해요. 일주일 안으로 찾아올 기세네. 이건 뭐냐면은 박 전도사가 야, 이거 일주일 안에 정땡땡이를 또 찾아올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이 사람 SNS가 검색이 안 되는데 조금 알아볼게. 아는 것 있으면 조용히 알려주고. 그러니까 정 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박 전도사가 SNS 원래 잘 안 하시는데 계정은 있을 거예요. 페북, 인스타 있을 겁니다 라고 오히려 서강도사가 박 전도사의 어떤 특이한 점을 찾으려는 노력에 대해서 정보를 주고 도와주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죠. 6번 2020년 2월 17일 정 학생이 박 전도사의 카톡을 차단하자 박 전도사가 정 학생에게 스토킹 문자 연락을 계속하였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이런 대화를 통해서 정 학생이 박 전도사 카톡을 차단을 다시 한번 시켰어요. 뭔가 이제 잘못된 게 확실하다는 것을 또 한번 깨닫고 나 이제 완전 연락 끊는다 하고 카톡 차단을 시키니까 바로 박 전도사가 정땡땡 학생에게 스토킹 문자 연락을 계속하였다. 왜? 카톡이 차단되니까 이제 문자로 연락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내용을 보시면 위 내용처럼 정땡땡 학생이 박 전도사의 카톡을 차단하니 박 전도사는 정 학생에게 4시간 후부터, 이게 중요합니다. 4시간 후부터, 4시간 카톡 안 된다고 그냥 스토킹 문자 바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4시간 후부터 스토킹 성향의 문자를 연달아 보냅니다. 심지어 박 전도사는 무작정 정땡땡 학생의 집 근처에서 기다리겠다라고 문자로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놀란 정땡땡 학생은 서 강도사에게 이런 스토킹 성향의 문자가 박 전도사로부터 온다고 연락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당시 카톡 차단돼서 4시간 동안 정땡땡이가 박 전도사가 보낸 카톡 확인을 안 하는 것으로 보이니까 바로
4시간 만에 박 전도사가 보낸 문자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카톡 바탕인데 이거는 문자 바탕이잖아요. 당최 정땡땡이가 이렇게 단호하게 이럴 리가 없는데 멘붕이다. 진짜 오늘 보며 더 이상 복잡한 얘기 안 하고 편히 보고 마음 편히 너도 나도 잘 지냈음 했는데 연락을 일부러 안 받아버리니 나는 자꾸 이런 식으로 길게 연락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서 나도 스스로가 싫다. 신경 안 쓸래야 안 하면서 밑으로 쫙 있는데 그거는 잘랐어요. 정땡땡아, 전도사님은 아무런 나쁜 의도도 그 무엇도 없어. 그냥 진심으로 너에 대해 안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지내고 싶지 않아서 그래. 정말 미안하지만 오늘 내가 기다릴 수 있을 때까지만이라도 집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미안하다. 자, 이 문자를 정땡땡이 학생이 서강노사에 보내면서 밑에 이렇게 돼 있어요. 차단했더니 문자로 이렇게 왔는데 어쩌죠? 학생이 불안감을 느끼고 불안에 떨고 있는 거예요. 카톡 차단한 지 4시간 만에 막 이런 문자 오고 나 니네 집 앞에서 무조건 기다릴란다 막 이러니까 계속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서강노사님이 이렇게 정땡땡 학생한테 상담을 해요. 아무 의도가 없다는 것이 거짓이라 생각해. 즉 박 전도사가 아무 의도 없이 너를 사랑하니까 그냥 순수하게 보내는 거야. 이거는 거짓이라고 생각한다. 아무 의도도 없고 특별하던 집에 돌아가는 게 정상이다. 특별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정학생이 이렇게 말해요. 집 앞에서 막 대기하고 있진 않겠죠? 이제 학생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서강 선생이 뭐라고 말하냐? 원하면 내가 전화해 줄까? 대기하는 것 같으면 말해. 만약에 학생이 너무 불안해하고 학생이 도움이 필요하다면은 서강노사가 박 전도사한테 직접 전화해서 당신 왜 애 앞에서 기다려? 당신이 왜 애가 카톡 안 본다고 4시간 만에 이렇게 문자 보내가지고 막 그냥 애를 이렇게 괴롭혀? 이렇게 한마디 해줄까? 이런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따 집에 갔는데 마주치면 제가 연락할게요. 학생이 얼마나 불안한 게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이따 집에 갔는데 만약에 박 전도사랑 딱 마주치면 강무사님 제가 연락드릴 테니까 제발 전화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피해받은 거지 뭐가 피해받은 겁니까? 계속 읽어드립니다. 본인은 교육자로서 정땡땡 학생이 걱정을 하며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분명히 인지하였습니다. 카톡에서 드러나듯이 정땡땡 학생은 집 앞에서 박 전도사가 기다리고 있을까봐 매우 염려한 것을 본인은 느꼈습니다. 자, 그래서 이날 밤 어떻게 되느냐? 정땡땡 학생이 도무지 무서워서 혼자는 집에 못 들어갈 것 같고 집 앞에서 무작정 기다리다는 박 전도사님을 대비해서 박 전도사를 집 앞에서 만날 것을 염려해서 친구인 준땡이를 대동하여 집에 귀가합니다. 이 준땡이가 굉장히 헬스도 많이 하고 몸이 좋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주 헬스 많이 하고 그냥 몸이 대단하게 좋은 친구 준땡이를 보디가드로 섭외해서 그 밤에 급하게 너 제발 나랑 집에 좀 같이 가줘. 나 지금 무슨 일이 있어. 네가 나를 지켜줘야 돼. 뭐 이런 대화가 있어가지고 같이 집에 데리고 갔다는 거죠. 자, 카톡 내용 볼게요. 2월 17일 22시 10분 정땡땡 학생이 서강도사에게 보낸 카톡입니다. 서강도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지 말고 부모님에게 전화해서 사실을 이야기하고 집 앞에 나와 있어달라고 해. 위 캡션은 빼박이야. 여자친구보다 더 사랑해. 가 말이 되니? 이렇게 서강성에 카톡을 보내면서 야, 너 혼자 갔다가 박 전도사 만나면은 그때 나한테 전화하면 늦을 수 있으니까 차라리 부모님께 연락을 드려서 사실대로 다 이야기를 하고 집 앞에 좀 나와 있어 달라고 그렇게 좀 부탁을 드려봐라. 여러분, 저도 딸을 키우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우리 딸이 이런 상황이 있다고 그러면요, 내가 아빠로서요, 나 진짜 나 이거 완전히 나는 이거 분노할 일이거든요. 아니, 우리 딸을 어떻게 어떤 남자가 싫다는데 계속 연락하더니만 뭐 그냥 막 집 앞에 너 무조건 기다리고 막, 특히 전도사라는 분이 우리 딸을 담당하는, 우리 딸이 고등학생인데 우리 딸을 담당하는 아유, 어떻게 고등부 전도사가 뭐 이런 식으로 해? 여러분, 이거는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땡땡 학생이
이렇게 말을 하네요. 부모님한테 얘기하기는 좀 그래요. 부모님한테 말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사님이 왜 이거 심각한 거야 정땡땡아 이러니까 정땡땡 학생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걸 얘기하면 앞으로 교회 사람들 못 만나게 하실 것 같아요. 아버지가 하나님을 안 믿으시는데 조금 엄하셔서. 그러니까 강도사님이 그러네.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아버님도요, 아이고 무슨 남자 전사가 우리 애한테 뭐 이런 식으로 한다 알면은 교회 다니게 하겠습니까? 오히려 전도의 길을 막고 있는 게 박 전도사의 행위였다는 거죠. 전도사가 돼가지고 영혼 하나 전도해서 하나님 믿는 자녀로 만들게 하는 것도 못할 망정 어떻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실족을 시켜? 여러분 이런 행위를 우리가 얘기 못한다? 그럼 뭐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정땡땡 학생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일단 어떻게든 피해볼게요. 야 여러분 이런 말까지 해야 돼? 학생이 우리 전도사님을 일단 어떻게든 피해볼게요. 야 이러고 살아야 돼? 우리 교인들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서강도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순간 또 착각했어. 아버지 안 믿으시는 것을. 그러니까 정학생이 크크크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강도사님이 지금 공부 중이야? 그러니까 정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지금 헬스장인데 샤워하고 나가려고요. 준땡이 만나려고요. 헬스장이고 샤워하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준땡이를 만나는 거예요. 이 준땡이가 이제 보디가드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강도사님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이 늦은 시간에 준땡이를 왜? 준땡이랑 지땡이랑 금요일날 같이 만나기로 해서 나도 한번 둘이 같이 보려고. 그러니까 정 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크크크 준랑 그냥 얘기하고 같이 집에 가려고요. 준한테 탁 털어놓고 사정을 말하고 집에 같이 가려고 그런다. 뭐 이런 거죠. 여러분 이 학생의 절박한 마음 어떻게든지 이 상황을 한번 모면해 보려는 이 마음이 느껴지세요? 위 내용으로도 정땡땡 학생이 위 사실들에 대하여 얼마나 고민을 하였을지는 교육자의 양심이 없더라도 일반적으로 느낄 수 있으실 것입니다. 정땡땡 학생은 밤 10시가 넘는 시간에 친구인 준땡에게 집에 같이 가자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다른 친구와 같이 있으면 동성애적 구애를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이라 말하였습니다. 다른 친구랑 같이 있으면 박 전도사가 설마 사람들 보는데 나에게 동성애적 구애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을 정땡땡 학생이 서 강도사한테 했다라는 거죠. 정땡땡 학생은 이전 교육자인 박 전도사가 정땡땡 학생에게 하였던 행위들을 아버지에게 말할 경우에 아버지께서 정땡땡 학생이 교회 사람들을 못 만나게 할까봐 말하지 못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본인 서강도사는 그래도 부모님에게 말하여 올바르게 지도받을 것을 권고하였다라고 합니다. 내리가족 여러분, 이 사건의 실체를 보시니까 어떠십니까? 이제 계속되는데 다음 편을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바라시는 그 지점까지 저는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런데 뉴스앤조이와 안팎 법률사무소 두 변호사의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너무 저를 악한 사람 비슷하게 묘사를 했는데 여러분 이 사실 확인서 보시니까 어떠세요? 누가 악한지는 하나님께서 아시고 여러분들이 쉽게 판단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